스타트업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창업하면 그 액면가로 모인 그 자본금 가치로 시작을 해서 유니콘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1조 원 이상의 밸류를 받게 되는 회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뭐 역경이 있었겠어요. 그런 역경들을, 험난한 증명 과정을 다 딛고 일어나서 해당 가치까지 회사가 성장했다라는 그런 스토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는 것이고,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그동안 전석철에 대해서는 뭐 직간접적으로 이야기 드릴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유니콘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뭐 딱히 없어서요. 그래서 오늘 그 유니콘에 대해서 몇 가지 단상들을 생각나는 대로 좀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유니콘이라 하는 게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 약 10억 달러 이상으로 뭐 펀딩을 한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밸류 뭐 1조 원 이상으로 이제 투자를 받은 회사들을 유니콘이라고도 뭐 사용하긴 하는데요. 이게 뭔가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정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민간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뭐 이제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지는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용어가 되게 간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파급력 있게 널리 유행을 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존 휠러라는 물리학자가 있었는데요. 1967년에 중력이 완전히 붕괴되어 빛도 빠져나갈 수 없는 특이점이라는 물리학적 이 개념이랑 용어에 대해서 그거를 딱 줄여서 블랙홀이라고 명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블랙홀의 개념을 블랙홀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만들어내신 분이긴 한데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 용어가 이제 파괴력 있게 사람들한테 한 번에 이해가 되고 생각보다 되게 매력 있는 단어로서 여기저기에 소재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10억 달러 이상의 밸류로 펀딩을 한 비상장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유니콘 스타트업인데 어떻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대중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게 더 파괴력 있게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특히 CB인사이트 같은 매체 등에서 이제 펀딩과 그 펀딩에 따른 이제 정보들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순위도 발표하고 뭐 몇 개 정도의 유니콘이 발생을 했다, 올해는 뭐 어떤 것 같다라는 이런 통계가 제시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떻구나라고 판단도 이제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예 정부 기관에서 아예 유니콘 숫자를 이제 집계해서 발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유니콘은 23개입니다. 이 중 CB인사이트 기준으로는 14개를 포함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 서비스 하는 곳이죠. 위메프, 옐로모바일, 무신사, GP클럽, LMP 코스메틱, 야놀자, 두나무, 컬리, 직방, 당근마켓 등이 있고 2022년 신규 진입한 업체로는 IG웨이웍스, 메가존 클라우드, 여기어때컴퍼니, 오아시스, 시프트업, 트리치, 한국신용데이터와 그 다음에 비공개된 기업 1개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고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쭉 있는데요. 뭐 개인적인 단상입니다. 언뜻 보게 되면 여기에 뭐 회계 감사상 의견 거절받은 기업도 있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이 수치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정부 기관이다 보니까 정해진 원칙대로 이제 집계를 하고 숫자 자체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빼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실을 조금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단상이 좀 있고요. 여기서 드는 생각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왜 그럼 유니콘이 의미가 있고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가를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돌이켜보면 스타트업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창업하면 그 액면가로 모인 그 자본금 가치로 시작을 해서 유니콘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1조 원 이상의 밸류를 받게 되는 회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뭐 역경이 있었겠어요. 그런 역경들을, 험난한 증명 과정을 다 딛고 일어나서 해당 가치까지 회사가 성장했다라는 그런 스토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는 것이고, 대중들이 유니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호감이 있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유니콘은 뭐 좋은 것으로 반드시 기결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업 가치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투자 당시에 그 현재 기업 상황을 반영을 해서 집계가 되는 것이고요. 투자를 받는다는 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가치가 뭐 완전 무결하게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 투자를 받으면서 그 자금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다시 기업 가치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뭐 정체되거나 하락한 등의 변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게 종착점이 아니라 뭐 지나가는 통과 과정 아니면 중간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기업 가치가 정해졌다라고 해서 그 기업 가치가 반드시 고정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큰 의미 부여도 이 그 기업 가치에 대해서 막 절대적인 뭐 의미 부여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기업은 뭐 지금까지도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지만 그 사업을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뭔가 이제 더 성장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거고 그 자금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현재로 평가한 기업 가치는 이런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귀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유니콘의 절대적인 의미를 둘 필요도 없고 유니콘이 반드시 돼야 되겠어라는 게 뭐 절대적인 회사의 소명이거나 이게 궁극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의 연관성이 있는데 특히나 인위적으로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투자라든지 부양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딱히 좀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존속이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만 높다고 유니콘으로 불리는 회사들도 있고 뭐 투자금을 태워가지고 뭐 광고나 아니면은 그 인건비로서 너무 소비를 하면서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도들이 왕왕 있는데 최근에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었고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유니콘이 되겠다라는 게 어떤 그런 중간점이나 아니면 수단이 아니라 이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같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특히나 돈의 가치가 훨씬 귀중해지고 투자금 규모도 줄어든 뭐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그런 유니콘 숫자나 아니면 유니콘을 만들겠다라는 거에 뭐 집중한다기보다는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또 대두되고 있긴 한데요. 그 실리콘밸리 VC인 베세머 벤처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2022년 5월쯤에 현 시기를 켄타우로스의 시기다라고 명명하면서 재무 실적을 수반하면서 성장을 도모하는 회사에 대한 용어가 켄타우로스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켄타우로스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의 동물인데요. 뭐 헤라클레스 신화에도 등장을 하는 그 케이론이라는 현자가 있는데 헤라클레스 스승으로 나와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켄타우로스 종족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뭐 이런 개념이 왜 나왔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업은 뭐 사업을 존속 가능하게 영위를 해야 되고 존속 가능하게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익과 현금이 창출되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 자금 바탕으로 창출되는 자금을 바탕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이유는 회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는 지금 자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자금까지 조달을 하면 더 완벽하게 달성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생각 예측되는 성장치보다 외부 자금을 거기에 보태서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면 훨씬 높은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등의 목표가 있을 때 이렇게 조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켄타우로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체 생존이 가능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금리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기업 가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니콘이다 이거를 좀 일종의 자존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펀딩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뭐 회사들도 종종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외부 자금을 조달할 필요는 없는데 보다 더 외부에 드러내기 위해서 펀딩을 받는다라는 개념도 유행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상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나는 당장 지금 창출할 현금이 있고 아니면 당장 창출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내 계획대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생각보다 현금 창출이 잘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자금 유치를 한다라고 하는 면이 최근에는 굉장히 투자들도 좋아하고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런 포인트로 소구를 하는 게 생각보다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개념이 등장했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또 하나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전석철의 유니콘의 채널명도 뭐 전석철의 켄타우로스 아니면 전석철의 데카콘으로 바꿀 생각이냐라고 봤을 땐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그냥 큰 걸로만 따지면 뭐 전석철의 데카콘이라고
유니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석철의 심지어 헥토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헥토콘은 뭐 기업가치 100조 이상인 회사들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집착할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블랙홀이라는 용어 자체의 파괴력이 대중에게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감안해 봤을 때도 유니콘이라는 용어가 뭐 지니고 있는 대중성을 또 믿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콘이라는 게 제가 유니콘을 뭐 만들어야 된다, 유니콘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니콘이 너무 소중해서 이것만을 뭐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게 아닌 진지한 목표로 사업의 성장을 이뤄내는 회사들을 추구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유니콘이라는 용어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용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반드시 유니콘이 되겠어, 유니콘이 되지 않으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그 유니콘이라는 회사를 도달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어떤 회사들이 있고 어떤 회사들이 그 길을 밟아갔는지 앞으로도 저와 같이 차근차근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석철의 유니콘의 전석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